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굶주릴 기, 줄일 아, 기아. 못 먹고 못 살던 전후 시대를 거쳤던 분들이라면 아마 가슴에 절절하게 사무칠 단어일 겁니다. 이제는 좀 먹고 살 만한 시대죠. 그럼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경제적 난관에 부딪혀서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만큼은 막고자 이 마음으로 또 열심으로 기아 사업을 벌이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아 대책인데요.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기아 대책 관계자를 직접 만나봅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는 지하철 이름 판매 소식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의 지하철역 이름 옆에 근처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을 함께 표기할 권리를 판매하는 겁니다. 4호선 이수역 괄호 열고 총신대 입구 혹은 2호선 충정로 괄호 열고 경기대 입구역 이런 식으로 변기할 권리를 파는 겁니다. 내년 3월부터 서울 시내 지하철역 10곳에서 시범 적용하고요. 이미 변기된 곳들 제외한 61개역이 그 대상입니다. The 3 Degrees의 When Will I See You Again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아 대책 관계자, 아주 그 실무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간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주현 간사를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기아 대책입니다.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기아 대책은 1989년에 한국 최초로 설립된 해외를 돕는 NGO인데요. 전 세계 약 65개국의 빈곤 현장에서 고개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비전은 아동과 그 아동이 속한 가정 그리고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다른 공동체를 도울 수 있도록 교육, 문화 정서, 식량, 의료보건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이들과 또 가정들, 그러니까 네. 기아의 허덕이고 있는 네. 어려운 이웃들을 종합적으로 돕는 그런 곳인 거죠. 네네. 사실 좀 궁금한 게 네. 요즘에 이런 구호단체가 많잖아요. 네네. 월드비전도 있고 굿네이버스도 있고 뭐 컴패션도 있습니다. 이런 다른 구호단체들과 비교했을 때 기아 대책은 좀 어떤 점이 다른가요? 기아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요. 저희는 네. 한국인 기아 봉사단이라고 해서 한국인 기아 봉사단. 네, 전문인 사역자를 훈련해서 직접 파송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과 의사소통하는 면도 훨씬 수월하고요. 그리고 국제본부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비도 훨씬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최주현 간사도 딱 보니까 인상이 참 네. 좋은 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얼굴에 써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 기아 대책인 거죠? 네. 자,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국내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숫자도 좀 궁금하고요. 네, 기아 대책은 국내 아동 결혼 사업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후원자랑 저소득 결손가정 아동이 1대1 혹은 1대 다수로 결연을 맺어서 결연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요. 전국에 약 4,500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문화정서, 보건의료, 생계주거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외에도 겨울철 난방비 지원이나 대학 입학금 지원, 또 긴급 아동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의 요보 아동들을 대상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아대책 지하구 아동센터 행복한 홈스쿨도 운영하고 있는데 예. 이 대상 아동은 약 1,400명이어서 저희가 약 6천여 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사실 지금 보니까 뭐 네. 대학교 등록금까지 연결이 네. 될 정도면 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서너 살 아이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청소년들까지 네. 소년, 소녀, 가장까지 좀 지원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지원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만 5세부터 그 결연 아동을 선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 18세라고 하죠. 아이들이 성인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사업은 그러니까 네. 만 5세부터 만 18세까지 네네.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네. 국내에 그렇게 기아라고 불릴 법한 네. 어려운 청소년들 아이들이 있습니까? 많습니까? 네, 안 그래도 뒤에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그 해외는 절대적인 빈곤이라고 한다면 국내는 상대적인 빈곤이 정말 많은데요. 예. 강원도에 사는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민준이 같은 경우에는
집 문이 창호지로 되어 있는데 뭐 창호지가 다 뚫려서 바람이 다 새고 또 그 뭐 슬레이트 지붕은 무너져 가고 집 벽은 흙이 나올 정도고요. 네. 화장실 물조차 내려가지 않아서 그 할머니 표현대로 매년 전쟁 같은 겨울을 보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아대책에서 이번에 희망산타 캠페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네. 내복과 전기장판, 겨울철 연탄 등 난방용품을 지원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또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 케이크를 보내드렸는데 네. 민준이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정말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방금 예로 든 민준이네뿐만 아니라 전국의 약 815만의 저소득 계층 가정이 네. 추위와 외로움으로 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기아대책은 이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는 희망산타가 되어주실 개인과 기업 후원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민준이 사연처럼 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815만 명 정도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가정이니까요. 4인 가정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 많겠다. 네. 이거군요. 희망 산타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이거 올해만 한 건가요? 아니면 예년부터 했었던 건가요? 올해 새롭게 시작한 캠페인인데요. 예. 네, 전국의 많은 어린이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정말 기대하고 있을 텐데 선물은커녕 함께할 가족이 없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지 않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네. 그 아동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 기업과 개인이 직접 산타가 되어서 크리스마스 케이크랑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는 난방용품을 선물하는 캠페인입니다. 그렇군요. 좀 이거를 받고 나서 네. 좀 실질적으로 삶이 많이 변화된 아까 민준이 같은 케이스는 대표적인 것 같고 네네.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됩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아동 결연 사업에서도 네. 문화정서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뭐 절대적으로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느끼는 빈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오는 박탈감이나 정서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서 오는 그런 빈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잘 채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라 아이들이 잠시나마 작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네. 희망산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결혼하는 사업을 동참해서 뜻과 취지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달되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네.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결연을 맺으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나 이런 공간 같은 게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다들 궁금해하시니까 저희도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저희 기아대책 홈페이지나 회보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또 후원금 어떻게 쓰이는지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궁금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초에 전년도 전체 후원금에 대한 재무보고도 별도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희망산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지금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쭉 하는 거죠? 네, 12월 24일까지 YTN 라디오와 함께 캠페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반응이 좀 있습니까? 후원자들도 많이 오던가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결연을 신청해 주시는 분도 있고, 예. 아이들 생각나서 케이크를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자녀분이 직접 신청하게 해주시는 네, 경우도 있어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도 한번 이번 크리스마스 때 좀 산타 할아버지는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애써 체념하고 외면 받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기회니까요.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국내 사업들도 하고 있지만 해외 구호 사업에도 힘쓰고 있죠? 네. 어떻습니까? 저희 기아대책은 워낙 유명한 국제 구호 단체인데요. 특별히 이번에 네팔 긴급구호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접근해서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요. 긴급구호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아대책은 모든 사업장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국인 기아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는데 네. 긴급구호 당시에도 현지의 네팔을 잘 알고 언어가 능통한 한국인 기아봉사단 분이 파견되어 계셔서 현지에서 14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라서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도 파악하시고 또 현지의 필요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네. 현지에서 이재민들에게 직접
직접 수요 조사를 진행해서 필요 물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팔 그 대지진 때 네네. 이렇게 초기 대응도 발빠르게 했고 그 2013년에 보니까 시리아 내전 거기에서도 좀 지원 사업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 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요즘도 안전 같은 건 완전히 보장되진 않았지만 보통 다들 농담삼아 목숨 내놓고 일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안전까지도 감당하시고 지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사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아봉사단 파견하지 않고요.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제가 지금 목이 메어서 잠깐 목을 살짝 풀고 갈게요. 자, 죄송합니다. 지금 이 보내주신 사연들을 쭉 보다 보니까 제가 목이 메이더라고요. 민준이 사연도 민준이 사연이지만 진짜 어려운 이웃들, 아이들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난관이 뭔가요? 이제 저희가 주로 아동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문화의 차이로 여자아이들이 조혼을 하거나 집안 사정으로 부모를 따라서 멀리 이사를 가는 바람에 학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해외 아이들이 네, 해외 아이들도 그렇고 국내 아이들도 저희 기아대책이 전국에 있지만 거기도 이렇게 해당할 수 없을 대로 멀리 섬으로 떠난다랄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 기아대책에서는 아동들이 생활 환경 변화에 또 교육 등의 결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조혼하는 여자아이들이 많이 있나요? 여자아이들은 좀 드문데요.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가 많은 경우고 국내는 사실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추세죠. 그렇군요. 이 기아대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내외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결연 아동은 4,500명에서 한 6,000명 가까이 되는 거고요. 해외 결연 아동은 대략 몇 명 정도입니까? 한 4만 명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만 명 정도. 네네. 해외 결연 아동이 숫자가 월등히 많네요. 아무래도 국내는 이제 국내 한 곳에서 하는 거지만 65개국 중에서 저희가 결연 사업을 하는 곳은 한 42개국 정도 되거든요. 그 나라의 전국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결연 아동이 더 많은 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해를 하나 좀 풀고 갈게요. 요즘 사람들 많이 인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24시간 기아 체험이거든요. 기아 체험을 기아대책에서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맞나요? 네. 기아 체험은 월드비전이라는 동종업계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는 매년 현충일에 6월 6일에 한톨 나눔 축제라고 해서 어린이 청소년들 자원봉사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궁금하다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많이들 문의하세요. 네. 기아대책 향후 계획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에 희망산타 캠페인, 겨울철 난방비 캠페인이 지나면 내년 초에는 교복 지원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 우리 기아대책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리고요. 또한 특별히 이번 희망산타 캠페인에 많은 분들과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02-544-9544로 전화하셔서 희망산타라고 말씀해 주시면 후원 방법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기아대책 최주현 간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는 박수호입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힘을 주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방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힘을 주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쇼펜하우어가 쓴 글인데 다른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해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러한 글을 제가 봤어요. 이거를 보고 나서 제가 지금 투잡을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물론 이제 노후 문제도 있고 가장 급한 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투잡을 하는데 이 글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투잡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이렇게 내가 나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버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걸까 하고 제 자신을 생각해보고요. 제 자신한테 힘을 주고 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옳은가 하고 지혜를 달라고 저 자신한테 힘을 주고 싶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잘 살고 계시고요. 잘 하실 것 같네요. 박순호님께서 힘내라 대한민국 자신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를 저희를 통해서 방송에 냈습니다. 쇼펜하우어 책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계신 박순호님.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선물 그중에서도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이에요. 자, 힘내라 대한민국 여러분께서 힘을 북돋워주고 싶은 가족, 친구, 자기 자신 그리고 동료 누구나 좋습니다.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짧은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저희가 구비하고 있는 선물들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불스원에서 차량 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우리 박순호님의 신청곡은 송골매의 모두 다 사랑하리입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네, 수도권투데이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기아대책 희망산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기아대책이 10,000명의 산타를 찾고 있습니다. 02544-9544번입니다. 앞서 저희가 대담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아이들에게 정말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02544-9544 이 전화로 연결하셔서 자세하게 안내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저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물도 살림살이처럼 알뜰하게 잘 쓰고 요령껏 절약해야 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한 해 가운데 주로 여름에 내리는 비로 물살림을 합니다. 여름에 비가 적게 오거나 물살림을 잘 못하게 되면 마실 물조차 부족하게 됩니다. 버려지고 죽어가는 물이 없도록 물을 잘 살리는 것, 즉 물살림을 잘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물살림,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생존의 일입니다. YTN 라디오 물살림 캠페인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오늘은 서울시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서울시 요즘에 그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청년 수당 문제 있잖아요. 이 내용 좀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청년 활동 지원 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사회혁신기획관이죠. 전효관 기획관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참 엄청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어요. 그죠? 네네. 청년 수당. 지금 뭐 정치권의 이슈로 잠깐 좀 사그라들긴 했지만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이슈인데, 서울시의 청년 활동 지원 사업. 이것부터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가죠. 네네.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저성장 사회로 들어섰고, 또 고령화 사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 사회 미래가 이제 근본적으로 좀 위험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미래를 구성할 수 있는 게 이제 청년인데, 이 청년들이 사회적인 활력을 계속 잃고 있고, 일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능력은 있으나 일을 찾기가 어렵고, 이런 이제 그 위험이 이제 또 청년들에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청년들이 특히 어렵고
어렵거나 좀 위험이 큰 청년들에게 어떻게든 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고 사회로 좀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이제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저소득층 청년들이 경제 형편등으로 자기가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좀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일정 기간 2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일정한 그 활동 계획에 대한 그 보상 차원에서 이제 돈을 드리고 그 활동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연결해드리겠다. 뭐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예, 이제 이 청년들을 소위 사회박 청년이다.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회박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취업 자체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죠. 네네. 그 과정 자체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일정 부분 서울시에서는 보조금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네네. 이거를 복지 정책의 하나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정종섭 행자부 장관 청년수당을 범죄라고까지 일컬으면서 참 사회적인 파장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요. 포퓰리즘의 뭐 극치다 이런 공격들 뭐 공격이랄까요? 아니면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마 그 발언을 하신 분들도 저는 청년들을 좀 이렇게 다양한 청년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만나보시고 사정을 들어보시면 이게 뭐 논쟁을 할 만한 주제가 아니고 사회가 어떻게든 빨리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런 걸 공감할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청년의 현실에서부터 판단되고 청년의 입장을 고려해서 판단되는 것이 필요한데 약간 이걸 좀 어떤 다른 프레임으로 좀 바라보시고 이제 좀 과격한 발언들이 나오시는데 이건 청년들에게도 상당히 좀 부끄러운 일이고 한국 사회의 좀 지도 엘리트들이 이 정도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안이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가 좀 부끄럽기도 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 차이가 큰 것 같다 이런 말씀이네요. 하지만 또 정부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복지 정책을 특히 이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겹치지 않느냐 어떤 거기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취업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이제 진화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정책과 청년들의 상태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하나의 이제 정책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조금 현장과 청년들과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맞춤형 정책을 좀 개발하면 그걸 가지고 또 정부랑 협력해 나가고 이런 게 이제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3년 동안 청년들과 이렇게 정말 정책 현실이 왜 와닿지 않는가를 논의하면서 만든 정책이어서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이런 정책이 왜 필요하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과 정부와 청년들 간의 정책 미스매치가 있었고 거기에 빈 공간을 지자체가 좀 재량껏 이렇게 좀 보완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이라는 거군요.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를 좀 구성한다. 이런 제안도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 건지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아마 이제 이게 법령이나 권한 다툼으로 가는 게 이제 너무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제 청년 문제를 풀어야 되는 긴급성이 있고 이 긴급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당사자, 그다음에 사회적인 여러 이제 단체나 기업들이 협력을 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싸우는 모습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대단히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좀 잘 풀어나가기 위한 좀 사회적 협력기구 같은 걸 하나 만들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청년 문제를 지금 사회적 의제로 지금 부각되어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든 풀기 위한 노력을 좀 호응해서 여러 주체들이 같이 논의해서 풀면 머리를 맞대면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 다자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이게 정말 그 정부의 정책과 좀 배치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결정해보자 이런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계속 지금의 제동을 풀지 않는다면 불허하겠다. 서울시의 청년 정책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서울시의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아마 이제 저희랑 긴밀하게 논의를 하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논의해본 것들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다른 토론회 같은 데에서 고용노동부에 계시는 정책관 분들이랑도 얘기를 해본 기회가 있고 그런데 접점이 좀 생기던가요? 네, 저는 행정적인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제 이미 장관이나 좀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이미 좀 가이드라인을 주셔버려가지고 논의를 되게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좀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협의가 되고 설마 뭐 지금 청년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자는 좀 접근 방법의 차이 같은 건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툼을 벌일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협의 조정을 좀 할 생각이 있는 거죠? 네, 저희는 누구라도 저희가 필요하면 협력을 받아야 되니까 저희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과연 시행이 될지 여부가 참 귀추가 주목되는 청년 수당 서울시의 종합적인 청년 활동 지원 사업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혁신기획관 전효관 기획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루하루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병진 아나운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정아입니다. 네. 자, 3659번님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명동거리처럼 중국에서도 길거리 음식 문화가 활성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같은 데 가면 먹거리가 풍성할 텐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네. 중국에서는 그 각종 꼬치류, 전병, 뭐 취두부, 탕후루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데요. 탕후루가 뭔가요? 탕후루라는 것은 중국 영화나 드라마에 이미 많이 나왔었어요. 네. 빨갛고 동그란 산사자 열매나 과일을 꽃에다 꿰어가지고요. 설탕을 겉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달콤 새콤하게 만든 간식인데요. 맛있겠네요. 네, 맛있어요. 참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시장에 갔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좀 중국어로 물어볼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이 표현 아주 유용하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표현은요. 중국어로 这是什么?这是什么?这是什么?这是什么? 네, 하나하나씩 끊어서 한번 발음을 살펴볼게요. 예. 这란 단어는요. 这. 네, 这는 혀를 말지는 말고요. 입천장에 살짝 벌선 자세. 벌선 자세. 그렇죠. 어제도 배웠죠. 벌선 자세. 그렇죠. 어저께 배웠던 这. 그다음에 这는 이것이란 뜻이에요. 이것. 네, 그리고 是이란 단어는 是. 이다란 뜻이에요. 이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다. 자, 다시 한번 这是. 这是.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무엇이란 단어. 무엇은 什么?什么?什么?什么? 네, 什 밑에서 위로 부드럽게 올라가고 什 진우션 할 때 션이죠? 그렇죠. 什 그다음에 멋자는 톡 떨어뜨려 주세요. 什么? 네, 什么?什么? 그렇죠. 什么는 무엇이란 뜻. 다시 한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这是什么?这是什么? 한 번 더. 这是什么?这是什么? 네. 첫음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这是什么? 이것은 무엇입니까? 중국어로 오늘 배워봤네요.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7693번님. 우리 딸이 고등학생입니다. 이제 제2 외국어를 중국어로 선택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다시 듣기로 들어보니까 참 재밌어 합니다. 하면서 스톡원 투데이 셰셰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중국어 쉽고 재밌게 문정아 선생님과 배울 수 있으니까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반응도 보내주시고 배우고 싶은 표현들 언제나 저희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Woman in Love.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살펴봅니다. 수요일이죠. 경기도 소식 살펴봅니다. YTN 김학무 기자를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김학무입니다. 예,
경기도가 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한다고 하던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네,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산후조리원을 짓는다는 건데요. 운영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 의료원이 맡게 되고 설치 장소도 가능하면 공공기관 시설을 임대하게 됩니다. 예. 가장 큰 특징은 이용료가 저렴하다는 건데요. 2주 동안 이용할 경우 168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보통 200만 원 정도가 되고 일부 고급 산후조리원의 경우 1,000만 원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편인데요. 예. 특히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산모 등 저소득층 산모는 우선 입소할 수 있고 요금도 절반만 내면 됩니다. 경기도는 이런 공공산후조리원을 내년 상반기에 여주와 연천 등 경기 동북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이들 지역은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곳이라 지역 주민들이 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또 성남시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만든다고 얘기가 나왔다가 보건복지부가 반대했었죠. 이번엔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수용 결정을 내려서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성남시의 경우에는 시내에 이미 민간 산후조리원이 여러 곳이 있었기 때문에 업체 간의 그 마찰이 우려됐었습니다. 예. 또 성남시는 완전 무상이었던 점이 경기도 계획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성남시도 이런 점을 반영해서 최근 일부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짓겠다고 발표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이게 전면 무상은 아닌 거군요. 네, 저소득층 산모에게 50%를 받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이야기를 했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청년 통장이 나온다고 합니까? 이게 무엇인가요? 예, 쉽게 말해서 그 저소득층 근로 청년들에게 예. 목돈을 마련해 주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경기도에 사는 청년이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15만 원씩을 함께 저축해서 3년 후에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 기존 청년 복지 정책이 대부분 취업을 지원했던 데에 비해서 이 정책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 형성을 도와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주택 구입이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대상은 소득 80% 이하인 만 18세에서 34세까지의 저소득 근로청년인데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5만 원 소득 이하가 대상입니다. 경기도는 내년에 우선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2017년과 18년에 각각 1,000명씩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그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켰던 성남시의 청년 배당이나 서울시의 청년 수당과 달리 일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슷하지만 좀 다르네요. 목돈 만들기에 좀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땅값이 최근에 크게 급등했다. 집값 상승률도 전국 최고다. 이런 뉴스 나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평택시의 경우에 현재 미군 기지 이전 사업이 한창인데요. 이 사업이 2017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 인구가 5만 명가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주변 상가가 훨씬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다 최근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심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사업은 사업비가 1조 8천억 원에 달해서 문화체험, 관광, 쇼핑, 숙박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돼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의 집값 상승률이 24.9%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안성시는 최근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사업이 발표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안성시는 그동안 경기 남부 지역에서 부동산 시세가 가장 낮은 곳이었는데요. 이번 발표로 안성시에 나들목 2곳과 휴게소 1곳이 설치될 것으로 알려져 지역개발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안성시의 집값 역시 상승률이 23.5%로 평택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경기 남부의 평택과 안성 지역 땅값 그리고 집값 상승률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 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12월 31일 단 하루 4 코엑스암 영동대로 특설 무대에서 3 초대형 콘서트와 새맞이 레이저 불꽃쇼 2 더 브릴리언트 카운트다운 2016 초특급 라인업 12월 27일 대공개. 현대자동차.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세월 참 빠르다. 벌써 한 해가 다 가다니. 연말이 되면 입버릇처럼 나오는 시간에 대한 후회스러운 표현들인데요. 그래서 들뜨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상에 빠지기도 쉬운 12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내년에도 되풀이될 것이기에 잠시 한 해를 뒤돌아보는 시간 갖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수미의 번안곡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들으시면서 차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 현재 기온이 0도입니다.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수준이네요. 야외 나가실 때는 보온에 유념하시고요. 내일 아침 9시 10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